최도라면 이렇게 마음이 풍요롭게 살이 찝니다. 최도라면 이렇게 마음이 풍요롭게 살이 찝니다. 최도라면 이렇게 마음이 풍요롭게 살이 찝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뒤늦게 다뤄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선배로서 우리 김호중님이 더욱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도님은 2013년도부터 방송에서 그리고 엔돌핀 연예인 축구단에서 오랫동안 김호중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김호중님과 친한 수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의 딱 한 가지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서도 우리 김호중님이 군대 생활, 공익 생활 잘 건강하게 마무리 짓고 앞으로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조금 제가 눈이 부었죠? 아침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끝나고 잠깐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장을 하고 머리를 해서 조금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겠죠. 자, 먼저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김호중님의 군대 제대 날짜, 우리 공익 소집 해제 날짜가 이제 400일대로 깨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김호중님의 제대 날짜가 이제 400대로 갔습니다. 와! 오늘 옵스킨 달력을 통해서 보니까요. 1월 26일, 이제 오늘 49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달력으로는 이제 16개월하고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일 지나면요. 이제 15개월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오늘 전할 소식은요. 우리 김학도님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우리 김학도님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우리 김호중님, 별님을 북콘서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김호중님으로부터 직접 사인이든 책을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김학도님은 그 소중한 테이프를 하나를 예견했는지 오디오 감독님으로부터 그 부분을 좀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학도야, 우리 김호중님과 함께 진행했던 2013년도 북콘서트 좀 들려주세요. 실제 주인공 천상의 목소리 테너 김호중. 네. 테너 김호중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신이 주신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BS 스타킹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세종 콩쿠르 및 각종 콩쿠르 1위를 석권하셨고요. 한양대 성악과를 다니다가 독일의 유수 성악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약속받고 초청을 받아서 유학을 다녀오셨습니다. 호중 씨, 테너 파트가 다른 파트보다 수적으로 좀 적죠? 네, 아무래도 베이스라든지 뭐 바리톤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유럽으로 갈수록 테너가 굉장히 요즘 기근 현상에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해외에서 김호중이라는 한국인이 테너 파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건 뭐 박수 받아 충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 앞에 얘기 어려웠던 시절 영화를 통해서 본 게 확인된 거니까요. 거의 뭐 한 90%는 다 사실이죠? 90%까지는 아니고요. 예. 한 70% 정도. 네, 70%는 다 사실입니다. 예, 아주 근데 굉장히 얼굴은 선하게 생기셨어요. 예, 눈빛은 살아있고, 그게 이제 목소리.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책도 어떤 그 김호중 씨가 갖고 있던 꿈과 관련이 깊은 그런 책을 또 추천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이 책은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이제 직접 쓴 책인데요. 제가 독일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독일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지성 선수도 역시 한국 무대에서
또 유럽 무대로 가는 선수였었고 저 네. 역시 한국에 있다가 또 유럽으로 가는 상황인지라 같이 무대가 똑같잖아요. 유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그 영등포구청에서 이제 여권을 찾고 비행기를 타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읽은 책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캡틴 박이라는 그 닉네임이 있듯이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세계적인 그 구단에 이제 입단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이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과 과연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것인지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박지성 선수가 고생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던 그런 경험이 제일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네. 박지성 선수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노래도 박지성 선수보다 훨씬 잘하죠. 그리고 또 허벅지 굵기도 박지성 선수보다 더 굵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박지성 선수도 사실 뭐 꿈이 어렸을 때 뭐 무조건 축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꿈이 저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저 역시도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봤던 내용을 가지고도 유럽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역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생활과 어떤 패턴 그리고 성격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김호중 씨에게는 이 책을 통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예인 선배 중에서는 아마 김호중님을 가장 오랫동안 봤을 겁니다. 네, 물론 우리 김호중님이 고등학생 때 SBS 스타킹의 고딩 파바로티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에 다시 활동이 줄어들고 영화 파파로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영화 파파로티는 김호중님의 이야기를 빌리면요, 70% 내용은 사실을 기본적으로 달았지만서도 30%는 좀 더 뭔가가 허구적인 내용을 해서 영화적인 내용으로 가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폭 그런 거는 다 거짓입니다. 그냥 영화적인 요소를 좀 더 재밌게 해서 넣은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학도님이 우리 김호중님을 위해서 영화 파파로티를 자신의 스타일로 각색해서 결론적으로 12회 때는 전 세계 트로트 대회에 나와서 저스틴 비버도 이겨내고 마이클 잭슨도 이겨내고 1등을 하는 그런 또 다른 12부작 드라마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1회가 나가자마자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은 분들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도님은 이틀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제가 부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몇몇의 강성분들이 우리 김학도님을 괴롭혀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김호중이라는 후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김호중이라는 후배가 지금도 잘 됐지만서도 앞으로도 더더욱 잘 되기를 바란다며 그 12부작 드라마를 고스란히 내리고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1편을 올리고 2편을 올리려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내렸습니다. 그 영상을 내려주신 우리 김학도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요, 제가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런 용기를 보여주신 분에게 여러분들 그 용기를 크게 사주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학도의 노랑탱크 보랑탱크 보기 좋으시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내용이 올라가기 전에 엔터씨 K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과연 얼마나 준비됐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중에 엔터씨가 편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엔터씨 K가 만든 소중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퍼다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혹 마음의 여유, 손가락의 여유가 되신다면 역시 엔터씨 K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터씨 K, 그러면 우리 김학도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영상인지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오랜만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브레이크 그 타임 때. 타임에 네.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또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고 네. 저도 이제 맨 처음 이제 컨텐츠부터 계속 봤거든요. 아, 그 정보란에 보니까 그 가요 관련된 그거에 대한 소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뭐 공연, 뭐 음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 컨텐츠마다 봤을 때도 네. 약간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음악 관련 그렇게 잡았는데 저를 드러내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아직 영상 올리지 않고 있지만 제 이름을 노출하고 제 얼굴을 노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채널의 색깔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커버송도 올리고 제가 갖고 있는 과거의 자료들 되게 많거든요. 옛날 TV로 해가지고 옛날 뭐 TV에서 나오실 때 개그 어느 날 4시 보니까 테이프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뭐지? 그래서 딱 들어보면 어머 이런 어우 이 권영찬 대학 개그제 그 권영찬 대학 개그제 치면 안 나와요. 오히려 박물관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런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지금 이런 거를 하면 좋을 코미디 것 같아요. 박물관이 있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있는데 네. 청도에 전유성 선배님이 만든 박물관이 있는 근데 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자료들이 있고 한국 코미디타운 야외광장에서 개그 콘서트 팀이 개관을 축하하는 개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풍마적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생겨났으니까 즐기시는 분들이나 또 청도 사시는 분들한테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더 오래된 자료 갖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죠. 다만 자료만 갖고 계시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될지 아직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뿐인 거지 자료는 사실 저보다는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네. 이제 보이스트롯 나오시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이스트롯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학도님 날로 먹으려고 이거 컨텐츠를 하시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직도 이제 이만큼 남아있어요. 리허설 때나 이런 모습이어서 네.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보이스트롯 그 경연대회를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안 한 친구 없겠죠. 근데 뭐 매일 뭐 2시간 이상 노래 연습하셨다고. 2시간이 뭐예요? 잠잘 때도 계속 노래를 틀어놓고 잤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한 20시간? 밥 먹을 때도 계속 노래 틀고 제가 기존의 가수들처럼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기본 소질은 있어. 소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한 적도 없고 어떻게 소리를 내고 어떻게 박자를 맞추고 어떤 음정을 내고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탑5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너는 무조건 결승전 간다. 나름대로도 기대치가 컸던 거였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때 노래 가장 잘했던 김현민 씨가 1대1 지목에서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 김학도 너 나와. 김학도 너 나와. 김학도 너 나와. 제가 그 친구한테 떨어진 거거든요. 랩하고도 접목을 하고요. 트로트를 맞아요. 여러 장르를 이렇게 많이 섞어놓은 것 같은데 이 김현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스로 참가자들이 기피 대상 1순위로 꼽은 그런 인물입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오랜만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그만큼 성과를 못 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트롯 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떻게 고쳐먹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박도야, 도대체 뭘 더 많이 얻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해갖고 너 방송 나가는 거 네 얼굴 보여? 너 얼굴 봐봐. 너가 갖고 있는 호감형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와. 그냥 가서 즐겼으면 됐지.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 나오니 엄마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거야. 거기에서 엄마 말에 정말 공감을 했어요.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떨어뜨린 김현민 그 친구를 오히려 내가 더 감싸주고 더 좋아하고 저 친구 잘 되게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현민 씨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그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김현민이가 뭐 올리면은 그 노래 내가 똑같이 불러서 올려서 이거 김현민 거 따라했습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고 야, 그냥
여기저기 작가님들, PD님들 만나면 김현민이란 친구 되게 잘한다고 이렇게 좀 섭외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우리 현민이가 형 나 이번에 신곡 내는데요 앞에 나레이션 형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래 나는 너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줘가지고 나한테 제공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돈 한 푼도 안 줘도 좋다. 그냥 가서 해줄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네. 같습니다. 다녀가서 해주고 현민이 잘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고 최근 신곡 비벼 네, 앞에 나레이션 제가 한 겁니다. 어렸을 때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전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오래 사귄 그 친구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업 장사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고 그럴 때마다 위안이 됐던 게 노래였고 그래서 지금은 그 노래 컨텐츠로 이렇게 하다가 성대모사 이렇게 좀 하다가 어떻게 김호중 자료를 발견을 해서 김호중 관련된 그 인터뷰 내용을 올리니까 김호중 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부작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네. 김호중 씨 또 우리 축구단 엔돌핀 축구단 소속이었고 같이 공을 찼던 우리 와이프가 호중이를 호중이 노래 부를 때 한 10번은 찍었을 거다 아마. 김호중이라는 친구를 3년부터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호중에 관련된 인터뷰를 이렇게 올린 사람들의 어떤 진위 여부가 제 스스로는 보였었어요. 제가 근데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믿었어요. 군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잠잠해졌을 때 김호중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툭 올리니까 팬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서 저희 구독자가 되신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김호중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지 이 파파로티를 내가 혼자서 한번 만들어보자. 드라마로 12부작. 사실 지금 만들다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늘어나니까 이거 15부작으로 갈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12부작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배경음악 이런 걸 넣고 뭐 이렇게 전환 음악 넣고 효과 찾고 이 시간이 그렇게 걸릴 줄 몰랐어요. 지금 오늘 자막지가 나왔거든요. 자막도 이게 시간이 너무 엄청 걸리네요. 엄청 걸리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단역 같은 역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보니까 최소 9이고 경찰서장 이런 네. 거를 오지명으로 바꿔요. 네, 경찰 아유 어떻게 왔어요? 아유 우리 애가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유 제가 손님들하고 무지 싸웠어. 아유 그냥 훈방이야 가. 뭐 이렇게 오지명으로 바꾸고 호중이 학교 생활하는데 까불다 맞는 애를 박명수로 바꾸고 마 일로 와봐라. 야 일어나. 그러면 박명수 사진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올리고 교장 선생님은 최주봉으로 바꾸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고편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래 파파로티는 성악이잖아요. 근데 이건 성악으로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 트로트로 가자. 별은 빛나건만. 왜 안 됩니까? 야 그냥 할 만한 거지. 이게 좋은데요. 그래 그럼. 뭐 할 건데? 현철의 별은 내 가슴에요. 아, 저 하늘의 별이 돼요. 현철의 저 하늘의 별이 돼요. 웬만하면 딴 거 해라. 무조건이나 땡벌 이런 거 해라. 아니면 좀 그 노래 할 겁니다. 그래 해봐. 피아노 칩니다. 별은 내가 전주하는 거. 저 하늘의 별이 되어 노래방 먼저 쓰면 안 돼 또. 피아노를 쳐야 돼. 그래서 피아노 치는 걸 갖다 찾아가지고 올려. 그럼 거기다가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노래를 제가 노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녹음을 일단 1차 녹음을 하는데 그건 한 20일이 걸려서 완편을 다 만들었어요. 1편을 만드는데. 자막을 했는데 없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소스 이런 것들이 이야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외가댁에 가 있어라는 애들 못 놀아주니까
중대한 그게 있어서 중대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구독자가 떡상하느냐 안 떡상하느냐 그 절대 절명의 위기다. 열심히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한혜원 씨가 오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이들이 안 놀아주는 것도 있고 제가 혼자서 에이 진짜 5분만 노래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빠 왜 그래 하면서 불리고 아니야 아빠 지금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는 거구나. 3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적은 숫자가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구독자 분이 이제 한 번 한 번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걸 아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정말 까도남과 매력을 지닌 개그맨 김학도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예상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더 할 거예요. 이제 1부 끝나는 거고 이제 2부는 어떻게 연예인들 최근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행사로 밥 먹고 사는 개그맨들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그 행사들이 다 없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전긍긍 소가리만 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요 코로나 사태도 잠잠해져가지고 코로나19만 없으면 이 공연도 괜찮거든요. 저도 매년 공연을 했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공연도 다 취소가 되고 홍대든 어디든 그런 상황이니까 다들 그렇겠지만 이 개그맨들 쪽에서는 최악의 상황. 행사로 사실 생계를 꾸려가는 그 개그맨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후배들한테 최근이 너무 암흑기고 이게 암흑기가 길어지면은 굉장히 저도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걱정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컨텐츠를 찾아내자. 충분히 그렇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후배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연예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네, 2차 이야기는 또 다시 2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뒤늦게 다뤄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선배로서 우리 김호중님이 더욱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도님은 2013년도부터 방송에서 그리고 엔돌핀 연예인 축구단에서 오랫동안 김호중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김호중님과 친한 수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의 딱 한 가지의 마음은 뭘까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서도 우리 김호중님이 군대 생활, 공익 생활 잘 건강하게 마무리 짓고 앞으로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 갖고 김호중님의 노래 듣고 스밍 총공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최고입니다. 그런데 김호중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트바로타레스 한 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입니다. 트바로타레스 최고입니다. 김학도 최고! 엔드시케이 최고!